네, 오늘 장 플러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너지 전반적인 이야기 하려고 이분 모셨는데요. 서울대학교 공학전문대학원의 김희집 교수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최근에 뭐 국제유가, 뭐 신재생 에너지 이런 등등 기타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있다면 뭘까요? 네, 먼저 뭐 유가가 되겠습니다. 네. 최근에 그 하마스의 공격에 의해서 유가가 한 95불까지 아주 급작스럽게 뛰었던 면을 갖고 있죠. 네. 근데 이제 다시 사실 이스라엘 지역은 석유가 안 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유가는 다시 85불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곧 이스라엘의 지상군이 가자 지역에 들어갔을 네. 때 아주 치열한 시가전들이 예상되고 민간인들의 피해가 많이 예상되는데 그럴 경우 아랍에서 또 여러 가지 그 동정론 등이 나와서 단결을 하면은 유가에 악영향을 줘서 유가가 많이 오르지 않을까, 네. 한 150불까지도 오르지 않을까라는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가 오르면 우리나라 경제는 아주 큰 타격이거든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작년만 해도 247조 원의 석탄, 석유, 가스 수입에 썼는데요. 유가가 오르면 경제 전반으로 어렵고 특히 그 전력 산업이 지금 적자가 심한데 네. 또 적자가 더 심화될 게 또 우려가 되고 있고 또 가스 가격도 이 유가에 연동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 가격도 올라서 상당히 많이 걱정이 되고 있는데 산업부가 잘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준비하는 작업을 조금 더 강화하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산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우리 주식시장에도 좀 상대적으로 덜 좀 악재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제 이러한 중동발 불확실성이 유가를 얼마나 끌어올리게 될 것인지가 지금 단기적으로는 초미의 관심사인데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전망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켜볼 네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고요. 네네네. 원전 관련해서 에너지 이야기 참 많습니다. 작년부터 원전, 우리나라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경쟁력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네네. 해야 될지. 네네. 뭐 주식 시장 입장에서 도움도 될 수 있는 네. 그런 정보를 몇 가지 드리면 원자력 산업이 앞으로 우리나라한테는 상당히 좋은 사업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먼저 우리나라는 원전 기술을 아주 강하게 보유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사실 상당히 많은 수출 기회가 앞으로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최근에 이집트, 루마니아에서 좋은 소식이 있었죠. 네. 물론 체코, 폴란드는 여러 가지 지재권 이슈 때문에 조금 지연되고 있는데 앞으로 국가 말고도 영국, 네덜란드, 사우디,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등 많은 국가가 관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른 국가들은 굉장히 하고 싶은데 워낙 가격이 좋고 하니까요. 하지만 엄두가 안 내죠. 우리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고 또 다른 나라들은 다 수입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할 수 있는 것이고 수출에 많은 기회가 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그 에너지 사업에서 전력 저장 장치 같은 부분은 대한민국이 배터리를 이용해서 해외에서 많이 할 수 있는 사업이고 사업 기회가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해외 기자재 수출도 굉장히 좋은 편이지만 앞으로는 프로젝트 사업 진출도 우리나라 에너지 기업들이 많이 해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으면 우리 경제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기술 가운데 원전은 뭐 건설도 있고 해체도 있고 다양한 기술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뭐 전방위적으로 다 좀 고르게 기술이 좋은 건지 아니면 특정 분야의 기술이 훨씬 더 뭐 좋은 게 있나요? 우리나라는 특히 그 대형 원전에 그 고유의 AP1400이라고 하는 고유의 그 역량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건설, 그 구축, 운영, 유지 보수에 있어서 상당히 탁월한 능력을 갖고 전체적으로 있고요. 예, 갖고 세계에 있군요. 거의 탑을 이루고 있는 능력을 갖고 있고요. 근데 이제 해체라든가 폐기물 처리 부분은 이제 앞으로 생길 산업이고요. 그 부분은 아직 저희가 잘 못하고 있고 앞으로 또 있을 부분이 그 SMR이라고 소형. 중소규모 원자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아직 기술은 저희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제조 능력은 저희가 뛰어나게 갖고 있거든요. 근데 앞으로 이 부분도 상당히 기대가 되는 영역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그러면 이 원자력 관련한 수출 시장에 있어서 기대가 되는 그 국가, 그러니까 시장이 있다면 어느 시장을 좀 가장 기대하십니까? 네, 먼저 최근에 그 이집트, 루마니아에서 저희가 좋은 수조 원대 성과를 올렸습니다.
앞으로 체코, 폴란드는 조금 지연될 수 있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 영국, 네덜란드, 그다음에 그 필리핀 이런 국가들이 유망한 국가고요. 터키도 굉장히 하고 싶어하는 국가입니다. 근데 이제 많은 돈이 들고 자체 기술이 없고 우리 대한민국 같은 데서 수입을 많이 해야 되니까 조금 그분들은 나름 어려움들이 있으시죠. 네. 신재생 에너지 얘기가 나올 법 하잖아요. 유가 많이 오르고 하면. 네네. 근데 요즘에는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한창 올 상반기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 태양광보다 앞으로 풍력을 더 많이 짓고 더 많이 네네네. 그 용량을 늘릴 거예요. 이런 얘기 나오면서 관련된 종목도 그렇고 기자재 네네네. 종목도 그렇고 좋았었거든요. 네. 근데 요즘에는 신재생 에너지 얘기가 좀 쏙 들어간 것 같아요. 네. 제가 보기에는 금리가 높아져서 잠시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근본적인 대세는 원자력과 재생에너지는 많은 국가가 탄소 중립을 위해서 또 특히 최근에는 에너지 안보, 에너지 자립을 위해서 엄청나게 할 그런 산업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따라서 원자력과 재생에너지는 상당히 유망한 저는 산업이라고 생각되고요. 특히 우리나라는 예를 들어서 풍력 같은 경우 터빈은 조금 떨어져 있지만 해상 구조물이라든가 타워, 전선 또 그 조선업 앞으로 부유식 해상 풍력은 다 그것들이 배가 되는데요. 철강 이런 부분이 엄청 강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해상 풍력 시장이 이제 활성화되면서 굉장히 많은 혜택을 볼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태양광은 중국이 굉장히 압도적인데 그나마 전 세계에서 중국 외에 대한민국이 유일한 대안입니다. 네. 따라서 중국이 그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미국이나 유럽 시장에서는 대한민국 기업들이 뭐 마켓쉐어도 1등하고 있고 앞으로도 특히 미국의 그 IRA라는 새로운 그 많은 형태의 보조금이 나오는데 상당히 좋은 선전을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걱정되는 거 한 가지가 얼마 전에도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의 뭔가 지지율인가 그게 좀 올라가니까 관련한 신재생 에너지 종목들이 급락을 했거든요. 맞습니다. 그럼 미국 대선 관련해서도 좀 영향을 받을 것 같긴 한데 교수님은 어떻게 좀 전망하실까요? 분명히 받습니다. 특히 미국의 연방 정부 보조금은 네. 연방 정부가 결정하기 때문에 트럼프가 당선되면 그것은 상당히 역효과가 있는데 하지만 미국은 지방 정부, 특히 주정부들이 주로 이것들을 많이 하는 정부입니다. 네. 그래서 캘리포니아, 뉴욕과 같은 민주당이 강한 그런 주정부에서는 차질 없이 진행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상당한 기조는 이어질 것입니다. 단지 이제 연방 보조금이 줄어드는 그런 면은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간략하긴 하지만 에너지 전반적으로 쭉 우리 교수님의 의견을 들어봤고요. 이 시간 서울대학교 공학전문대학원의 김희집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